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은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아까 외전에서 예고해드렸듯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과 상식 부분, 그 검찰권 행사를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춰서 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방금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네. 왜 이 부분을 주목하는 거냐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요. 네. 공정과 상식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은 평생을 검찰에 몸담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정과 상식을 검증할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분이 검찰에 있을 때 과연 공정과 상식에 어울리는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혹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상황 판단을 했느냐. 네. 이 부분을 대선에 있어 검증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검증 잣대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검증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오늘 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최근에 어떤 하나 볼까요? 네. 판결부터 볼까요? 네네. 그 조국 전 장관 조카 판결에 있어서 많은 기사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을 흘리고 그 제목들이 맞습니다. 이상하게 나와. 조국 조카 조 누구 4년형. 4년형.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는 그 내용에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렇죠. 정경심 교수는 그 그렇죠. 권력 비리와 관련이 없다는 걸 최종 확정 판결한 것이고, 그렇죠. 정경심 교수는 운용에 관련하지 않았다는 걸 판결한 것이고, 네. 이게 왜 중요한지 일단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뭐 오늘도 많은 법정에서 4년형, 5년형 받는 수많은 죄수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조국 오촌 조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뭐 그분이 뭐 국민적으로 중요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예. 핵심이 됐던 거는 사실은 뭐 묻힐 수도 있었겠죠. 예. 핵심이 됐던 것은 결국은 이게 네 주체가 있습니다. 예.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가 있고요. 사모펀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범동 이게 총괄 대표를 했다라고 하는 조범동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있고 예. 조국 전 장관이 있죠. 이 네 단계가 있는데요. 예. 그 검찰에서는 처음에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게 이 코링크피가 운영하는 이 펀드를 예. 조국 펀드라고 이야기를 그렇겠죠. 했죠. 예. 내지는 조국 가족 펀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은 예. 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 예. 대통령이 조국을 후계자로 찍어놓고 예. 대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운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살펴보면 언론에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조국까지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코링크피가 조범동과의 관계, 예. 그 다음에 조범동과 정경심과의 관계가 링크가 돼야 되고, 예. 정경심과 조국 부부지간에도 모르는 거예요. 많이 건너오는군요. 많이 건너와야 예. 돼요. 근데 이 사슬이 어디서 딱 끊어졌냐면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에서 끊어진 겁니다. 이 링크가. 그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도 아니 뭐가 정경심까지 설사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정경심과 조국을 연결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조범동에서 조국까지를 한 방에 연결을 해서 김무성 김무성 전 의원님 도대체 무슨 법력을 가지셨길래 이거를 대선 자금용 가족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정확하게 조범동과 이 정경심과의 연결고리가 없다. 전혀 없다.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정경심과 조국과의 연결고리는 나아가서 살펴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대대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저희 일지를 좀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2019년 8월 9일 날 조국 전 장관이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8월 14일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국 가족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의혹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고요. 동생 부부 위장 이혼, 부산대 의전원 문제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8월 27일 날 거의 3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8월 27일 날 오후에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오후 4시에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시작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1시간 내내 사모펀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죠. 뉴스타파에 예. 인터뷰를 하면서 밝혔습니다. 사모펀드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 이건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고 조국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모펀드 같은 이 권력형 예. 비리에 연루된 저자는 법무부 장관 할 수 없다.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 얘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걸 보면 사모펀드 가족펀드 아니라는 아무것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조국 수사의 첫 단추가 대전제가 깨져버린 대전제가 건데요. 깨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는 그리고 또 10월 17일 날 국정감사에 나와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사 백혜련 의원이 예. 이 수사 누가 결정해서 시작한 거냐 그랬더니 이런 종류 수사는 제 승인과 허락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말입니다. 네. 그 당시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은 네. 그 수사의 규모나 그게 상식적인.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걸 여쭤보고 있냐면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검찰이 기소를 했다가 혐의를 가지고 아니, 수사를 하다가 혐의 없으면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재판을 통해 질 수도 있고 이건 네. 상식 뭐 그런 일은 늘 비일비재한데 네. 이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엔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였느냐를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신 변호사님을 모신 건데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이 가졌던 대전제 권력형 비리야 이놈 나쁜 놈이야 이거 아니었습니까?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예. 했다고도 하죠. 예단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라는 완전한 예단을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통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대대적인 사냥식 수사를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 모리식 그 사냥을 위한 그 짐승몰이 토끼몰이식 수사를 한 거고요. 그날 8월 27일 날 하루에만 2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했고요. 그 사촌들이나 무슨 뭐 가족들 친구들까지 다 압수수색한 걸로 보자면 대략 카운트를 언론에서 했던 게 80군데고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책 조국의 시간에서 보면 한 100군데 정도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권력형 비리 아니다라고 아예 판결문에 나왔어요. 권력형 비리 아니다. 그 다음에 공범관계 전혀 없다. 이렇게 정경심과 조범동 사이에 공범관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오히려 이 펀드는 코링크 피해에서 운영했던 이 펀드는 익성 펀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익성 펀드. 익성에 소위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사장 이 사람들이 사실 공동결정권자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도했고 수익도 익성에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소를 안 하죠? 첫 번째 실제로 대법원에서 익성 펀드라고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왜 처벌이 안 됐느냐?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실제 주범은 거기에 있는데 아예 기소도 안 하고 대대적으로 토끼몰이식 수사를 했고요. 그렇다면 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이 결심하고 했다고 국회에서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하나는 매우 무능한 검사죠. 그 대대적인 수사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사모펀드에서. 그럼 매우 무능한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매우 무능한 검사이거나 두 번째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단의 기초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토끼머리식 또는 인디언 기우제식 털어서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영장치고 하는 일을 했다라고밖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능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거나. 그럼 제가 검찰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럼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해?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세요?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한 결과가 이거라면 무능하다라는 거죠. 무능하지 않다면 정치적 혐의가 없는 걸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내사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김의겸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쪽 분들 얘기하는 건 8월 27일 압수수색하기 전까지는 이 조국 전 장관 안 된다. 이 얘기를 내가 직접 대통령께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주선을 해달라라고 그 증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그랬는데 8월 27일 날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할 때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때부터는 무력 시위에 들어간 겁니다. 무력 시위에 들어가서 내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했다는데 그 내사 보고서가 얼마나 사실은 지금 보면 무능력하고 내용 없는 내사 보고서냐.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근거가 된 게 내사 보고서인데 근데 내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내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검찰이 인지를 하거나 또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내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내사 보고서 내용이 그러니까 사전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내사 보고서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이 내사 보고서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예.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게 엉망인 보고서였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엉망인 보고서이고요. 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엉망인 보고서가 흔히 나오는 이렇게 계급 하이어라키가 예. 분명한 조직에서 엉망인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의사결정권자의 취향에 맞는 의중에 맞는 내사 보고서나 예. 보고서가 결제 서류가 올라가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판결에 따르면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예단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되란 예단을 가지고 검찰력을 동원해 가지고 검찰력을 거의 총동원했다는 그 당시 기사를 보면 조국 수사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당시 네. 총력 지방 검사도 차출됐다. 네, 서울로 그러니까 끌어올렸죠. 어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신의 예단에 의해서 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네. 검찰력을 동원했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되는데요. 그게 예. 가장 안 좋은 거죠. 예.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예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국가가 검찰력을 공권력이 검찰에게 준 수사 권한, 예. 강제 집행 권한 예. 이거를 본인의 예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아. 그 사용하는 방식도 뭐 검사들이 다 존경하는 심재륜 전 예. 특수통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찌르되 비틀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충분히 비틀었죠. 예, 충분히 비틀었을 뿐만 아니라 난도질을 했죠.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예단을 가졌느냐. 예.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윤 총장이 그렇죠. 예. 예, 당시에 보면 검찰개혁에 불만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시키면 안 될 사람이란 예단. 예단. 거기 가장 지금 지적하신 분이 중요한 게 예단도 가지고 수 있고 사람이. 예, 그럴 수 그렇죠. 있어요. 정치적 목적도 마음속으로는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검찰력이랑 공권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했다는 것. 대대적으로 동원을 했고 예. 그것이 조국 전 장관만을 향한 게 아니라 사실은 8월 27일 날 당시 그 압수수색이 20-30군데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예. 그리고 이게 8월 27일이 재밌는 날짜인데요. 8월 26일 날 조국 전 장관의 그 청문회 날짜가 9월 2일과 3일로 결정되고 하루 다음 날이에요. 예. 예. 다음 날. 이거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청문회까지 간다고? 검찰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였다고 무력 시위다. 할 수 없는. 저는 심지어는 이거는 어떤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그러니까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예. 군의 물리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민 통제 안에 확실히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가장 큰 강제적 권한, 국가 폭력을 가지고 있는 쪽이 검찰인데 검찰총장이 자신의 정치적 예단 아니면은 굉장히 허술한 내사 보고서에 근거해서 거의 연성 쿠데타에 가까운 일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정리해 주셨지만 다시 정리하면 본인의 정치적 예단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란 가치 중에 검찰력을 공정하게 사용했던 행사했던 부분에선 적어도 이 판결로 그 근거가 사라졌죠. 근거가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대비되는 사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예, 자, 일단 장모 재판이 3년형이 나왔죠. 3년 법정 구속돼. 자,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의 여기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얘기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단데요. 네. 그리고 검찰 수사 충분히 이루어졌다. 네. 그런데 자신은 관여했다는 건 아무것도 안 나왔을 뿐만 아니고 그동안 그러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일단 다른 너무 여러 건이 있어 다 나열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판결이 나온 것만 가지고 오늘 얘기하고 나머지는 난 정리만 잠깐 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장모가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건조차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결과를 보면 책임 면제각서란 어떤 이상한 걸 가지고 그동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자명하게 유죄가 나오는 건이 왜 몇 년 전에는 아무런 입건조차 안 됐냐? 그럼 이 이상한 현상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럼 윤 총장은 거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모른다예요. 그냥 나는 관여한 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을 내세웠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이란 측면에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이 윤 총장이 스스로 두 가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물론 정진석 의원이 와전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장모는
사기의 피해자일 뿐이지 10원 한 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본 적이 없다. 예. 그거는 판결문에서 예.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예. 국가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준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예. 했으니까 10원 한 장 얘기는 했든 안 했든 기각이 예. 된 거고요. 그 10원 한 장에 본인은 안 했다는 거죠. 예. 정진석 의원이 없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됐어요. 예. 예, 5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갑자기 없는 말을 만들어낸 예.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정진석 의원이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입을 꾹 닫고 계시고.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모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예.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지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했어요. SBS 예. 인터뷰에 나가서 장모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장모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현 재판부와 검사들입니까? 예.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적 판결이다라고 최은순 씨의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항소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손경식 변호사님입니다. 예. 근데 손경식 변호사님이 지금 윤석열 캠프의 네거티브 담당 팀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을 걷는데 예. 손경식 변호사님이 윤석열 총장이 공식적 발언을 통해서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선을 계속 지우고 다니세요. 예. 지우고 다니세요. 예. 이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에 공정한 거냐.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예. 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상식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이 어떤 사건의 경우에. 네, 예. 상식적으로 난 모른다라고 하는 예. 말이 저도 변호사지만 집안의 변호사나 뭐 검사나 고위급 있으면- 검사가 많지 않거든요. 예, 물어보겠죠. 있으면 물어보죠. 예. 저도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누가 아프면 의사한테 물어보고요. 예. 변호사나 검사가 있으면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예. 조카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우리 윤서방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지금 윤 전 총장 입장은 뭔가요? 전혀 들은 바도 없다는 들은 건가요? 바 없다. 그분은 사업하신 분이고 예. 나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책임 면제 각서라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예. 책임 면제 각서가 지금 최은순 씨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투자 내지는 대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관여하지 않았다. 예. 실제로는 그 병원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해야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가 되는데 예.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법원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깊이 관여했다고 아예 깊이 관여했다 써놨어요. 명시를 했죠. 예. 근데 책임 면제 각서 때문에 사건이 입건조차 안 됐어요. 예. 근데 내가 만약 투자를 했다거나 돈을 빌려줬다라고 예. 하면 돈을 못 받아서 뭐 예.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사위도 보냈었고 다른 사위도 예. 보냈었고 본인이 이사장으로도 가 있었던 거지. 나는 돈 받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내지는 대여를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럼 뭘 써달라고 하겠습니까? 지불각서나 예. 차용증을 써달라고 합니다. 예. 민사상. 거기에다가 민형사상 당신은 책임이 없어요. 네. 그것도 지금은 공범으로 밝혀진 예. 법률상 공범에게 아니 같이 도둑질하다가 도둑한 사람이 다른 도둑한테 너는 이 도둑질에 책임이 없어라고 정말 이걸 써줍니까?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예. 윤서방하고 안 물어봤을까요? 예. 왜 책임 면제 각서를 씁니까? 그다음에 차용증을 쓰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또 짚어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네. 여쭤봤지만 본인은 검사니까 정말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 뭐 뭐냐면 청렴한 검사들이 있으니까. 청렴한 예. 훌륭한 검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냥 나 관여 안 할래 이랬을 수는 어디 전화하고 이러진 않았을 수 있어. 그랬을 수 있죠. 예, 그랬을 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엉망인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왜냐 이건 제가 엉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미 재판 결과가 근거에서. 나왔으니까요. 예.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상황에서 기소가 안 이루어졌다는 게 엉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제가 엉망이라고.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아무리 관여를 안 했다고 쳐도 왜 이런 엉망인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네.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추론은 예. 만약 전혀 관여를 안 했다면 네. 검찰 조직의 특성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추정하는 거는 총망받는 형님이고 총망받는 선배니까 네. 아 장모래 한마디 하면 뭐. 이심전심으로 예를 들어서 봐줬을 가능성. 네.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지라도 영향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이게 기소까지 단계까지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입건이라는 걸 합니다. 예. 형제번호 뭐 이래가지고 예. 입건이 되고 그 이후에 수사가 되는 겁니다. 예. 수사가 되면 불기소할 거냐 무혐의 처리해서 불기소할 거냐 기소할 거냐를 가는데 이거는 아예 입구에서 잘렸어요. 예. 입건이 안 됐습니다. 예. 입건이 안 됐어요. 입건이 안 정말 된 이유가 비상식적인 상황이죠. 예. 이 공범들이 처벌을 받은 거에 비교하면. 그럼 입건이 안 됐을 네. 때 이것이
경찰이 독자적인 판단이냐?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올해부터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다 받아야 돼요. 모든 사건 보고해야 됩니다. 근데 입건조차 안 됐다? 이건 입구에서 누군가 막았다. 그러면 경찰이 잘못했든 아니면 실제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든 검찰이 잘못했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찌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아까 처음에 왜 엉망인 내사 보고서가 만들어졌냐? 높으신 분의 의중을 파악해서 의중을 미리 파악해서 여기서도 의중을 누군가 미리 파악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정이 도대체 왜 이런 엉망인 수사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이 판결 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판결 두 가지를 짚어보려는 이유가 뭐 저희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이 대선에 나가신 분이고 그분이 가장 전면에 내세운 게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식인데 그분의 공정과 상식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짚어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지금 그분이 검찰총장을 할 때 검찰력을 과연 공정하게 행사했는가 혹은 상식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는가. 첫째 부분은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건 거의 그 대법 판결로 드러나는 사실이고요. 거의. 그렇죠. 지금 상식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 상황이 과연 이 장모 수사에 대한 어떤 본인의 판단이 난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저 일은 모르겠다는 이 상황이 과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참 이게 상식이라는 게 커먼 센스잖아요. 모두가 그냥 공통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게 상식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공통의 감각이 뭐 일부에게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선택적 상식, 선택적 정의, 선택적 공정,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가족 전체를 친가 처가 외가까지를 그냥 가족 전체를 거의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칼을 휘두르는가 하면 한쪽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근데 그 송경식 변호사님 저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최은순 씨 변호인인데 네거티브 대응팀 윤 총장이 네거티브 대응팀에 계세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 기준, 이 검증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줄줄이 판결과 수사가 있습니다.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윤 총장은 근데 윤 총장이 가장 유일하기도 하면서 가장 어떤 일관된 해명이 무엇이냐면 검찰 수사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금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대선 주자가 되셨으니까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지. 더 이상은 검찰 수사 다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당시 검찰 수사가 엉망이었던 전제하에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비판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상황에서 나는 이러이러했고 구체적인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갑자기 이념 논쟁으로 끌고 계셔서 최근에 이게 그 시선 돌리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그때 수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지금에서야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소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튼튼한 갑옷을 벗고 나니까 드디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객관적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사실은. 앞으로 윤 전 총장 측의 어떤 하나하나에서 특히 불가피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은 조국 수사 부분, 그 권력형 비리 수사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본인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으로 그 친인척 줄줄이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대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제가 굉장히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과 직접 연관된 옵티머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건, 그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그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검사들이 죄수인 증인들을 모해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라는 이 사건 감찰 방해 사건 이게 이제 당사자한테 걸려 있는 그 당면한 그리고 문제고요. 가족이 걸린 부인과 사이의 그 전시회 코바나 콘텐츠 코바나 콘텐츠 사건도 본인이 직접 관련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받지 않지만 제3자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저는 상식적으로 검찰총장이란 저 중앙지검장이라는 어떤 거대한 조직의 그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으면 부인 회사에 갑자기 협찬이 많이 몰려든단 하지 말이에요. 말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지 상식이 아닌가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해야 아닌가요? 상식입니다. 저는 누구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 알겠는데 예. 중앙지검장이면 그 상식을 좋아하는 그 네, 상식을 공정과 말하는 상식을 분이니까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더군다나 중앙지검에 여러 가지 수사와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협찬을 해온다 그랬을 때 막아야 되는 여보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되란 얘기는 적어도 거기서는 했을 것 같아 해야 했어야 되는 합니다. 예. 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코바나 콘텐츠 제3자 뇌물 공여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많은 부분이 드러나긴 했는데 뇌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 내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결국은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 단계에서 경찰이 아예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한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검찰이 반려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밝혀져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걸 나열하자면 신 변호사님 모셔놓고 뭐 한두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좀 지치고 해서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한 상식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들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되게 일관되게 상식적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관되게 느슨하고 일관되게 한쪽으로는 촘촘했죠. 혹시 다음에 하나하나 판결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 번씩 계속 모시겠습니다. 혹시 뭐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뭐 이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본인이 내 검사 생활을 했고 검찰총장까지 갔기 때문에 검찰로서 공정했느냐, 검찰로서 상식적이었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공개된 해명,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명이 아직도 검찰총장식의 해명을 하세요. 검찰 충분한 수사 이루어졌다 이 한마디 가지고는 적어도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다. 법에는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다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근데 신 변호사님도 모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걸려있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러게요. 하나하나 재판 나오고 수사 진행될 때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